네, 코스닥 지수는 장 마감을 앞두고 앞서 들으셨다시피 알테오젠 급등락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앞타바이오도 영국의 GSK와 패키지 딜 기술 수출 논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마감을 앞두고 반응을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이 시장 분위기를 이제 반영해서 이분께서는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일타 강사 인벤고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오늘 또 한국 화장품 리뷰를 해야 돼요. 네, 3차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렸는데 좀 아쉽게 좀 가다가 좀 멈추는 모습들. 오늘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네. 등락률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점은 좀 월등하게 많은 상황이고, 사실 뭐 코스닥에서는 아까도 알테오젠 얘기가 나왔지만은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제일 높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코스닥에 뭔가 하락폭을 좀 방어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좀 뭘까요? 삼성전자죠. 어쨌든 지금 증시 자체는 좀 매우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도 종목수로 봤을 때는요,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모증권사에서 또 이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나왔어요. 다음 달 수출 데이터도 무난하게 견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 이런 이 코스메틱 또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좀 생각보다 강세를 보였고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좀 기록했죠.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이 중국 소비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시진핑 방안 뭐 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딱 하나 더 있죠.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부분이죠. 이 회사의 모회사죠. 한국화장품 제조가 자사주를 한 2, 3%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에 대한 더 센 상법 개정이 좀 발효가 된다면 의무소각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결부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화장품주 중에서는요, 이 회사 말고도 코리아라는 종목이 더 있거든요. 비슷한 차트의 모습은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10월 말 11월 초에 경주에서 아펙 정상회담 때 아마 시진핑 국가주석이 온다, 드디어 방안이 이제 확정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확정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계속 들고 가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이벤트를 확인할 때까지 홀딩하자라고 네.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한국 화장품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다소 약한 흐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보다 더 밀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왜 증시가 좀 약세라고 생각하시는지 오히려 제가 더 오히려 역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왜 오늘 우리 증시가 초반부터 왜 약세였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앵커님은? 오늘 뭐 지주사랑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네. 좀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기존에 이제 주도주들이 좀 많이 네. 좀 약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나홀로 지금 버텨주고 있잖아요. 사실 오늘 이제 대부분 이제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CPI가 약간 좀 이제 다시 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CPI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조금 이제 다시 또 인플레가 재자극할 가능성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도 상승폭을 반락하고 그리고 미선물도 약세,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세장의 이유가 바로 이거 같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고 뭐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좀 주장하는 강력하게 밀고 있는 바로 가상화폐 법안이죠. 지니어스 법안. 이게 이제 부결됐다는 소식이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게 주된 내용이냐면 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갑자기 튀었습니다. 그때부터 툭툭툭 치고 가면서 4.5%까지 한번 찍었다가 지금 약간 약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나 연동된 게서 봤을 때는 이 법안이 약간 표결이 부결됐던 게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조정이 시작된다고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소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이게 왜 단기적인 악재인가? 결국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이 법안도 처리 못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너희들한테 뭘 믿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튀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엔비디아도 물론 강했지만은 저희 미국 증시도 대부분 종목들이 윗골에 달리고 쭉 밀리면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요. 자, 한번 요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 하결 표결이 다시 또 재차 진행된다는 소식들이 아마 SNS에서 네. 퍼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1시 20분 정도에 재표결을 시작한다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트럼프가 지금 뭐 또 만나서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가지고 반대했던 12명 후보 인원들 중에서 11명한테 찬성 동의를 얻었다. 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 소음이다. 그래서 결국은 통과가 되면은 다시 한번 증시가 또 좋아질 가능성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좀 띄어서 건너왔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 어쨌든 미국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표결이 부결됐다 한 가지 더 원인이 더 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 달러가 이 패키지 법안에 묶여 있어가지고 보수적인 그런 강경파 위원들이 이 하원 의원들이 야 이거 왜 묶어서 했냐 라고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왜 또 우리가 돈을 지원해줘야 되냐 왜 돈을 왜 또 퍼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해가지고 같이 무산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소음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보겠습니다. 7월달 임시회의 때 지금 이 지니어스 법안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기본 이 자산 가상자산 특별법 통과가 이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9월로 연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딱 하나예요. 한국은행이 감독할 거냐, 금감원이 감독할 거냐, 누가 책임지고 감독할 거냐, 감독과 감시를 누가 할 것이냐, 요거에 따른 보안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가 좀 지연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7월달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7월 임시회의 때는 그냥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8월달은 하게다 보니까 휴회잖아요. 그럼 9월달에 다시 개회를 할 때, 하반기 개회를 할 때 이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지금 어떻죠?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이 지금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마찬가지 스테이블 코인 테마판이었잖아요. 미국도 지금 완전히 코인 테마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코인 쪽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코인 관련주를 매수를 하는 건데 오늘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결론을 요걸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바로 미국 주식 중에서 티커 SBET라고 해서요.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아마 처음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은 이제 합법적인 도박 사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최근에 미국 증시가 고점에서 떠 있는 상황에서 못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오늘 상황이거든요. 어제 21% 급등 나왔고요. 폐장하거나 애프터마켓에서 시간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또 추가적으로 11% 정도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왜 올라갔냐? 이더리움 최대 보유 기업으로 세계에서 1위로 등극하는 뉴스가 뜨면서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재밌는 건 뭐죠? 비트코인은 떨어지는데 이더리움만 강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된 알트코인 계열 쪽만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그럼 저는 결론을 이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죠. 코인 쪽이긴 한데 이쪽으로 지금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보다는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특히 이더리움을 최대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에 그 종목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언제 상장이 됐어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한 생소한 2년 종목이어서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정도 그래서 좀 2년 더 넘었을 상장된 지 겁니다. 네. 그렇게 길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2년, 제가 2개년 차트밖에 못 봐가지고 네.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상장한 지 꽤 된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고 맞아요.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국내 증시 안에서 이제 한 종목을 찾아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1타 종목은 무엇일까요? 이 회사가 사명을 좀 변경해가지고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가 4,670원이고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은요. 비트맥스라는 기업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명이 뭐였을까요? 변경되기 전에. 넥스트. 그렇군요. 넥스트 하면 아실 거. 21년도 때 주식하신 분들은 그 AR, VR 증강현실 기업. 맞아요. 네, 그때 테마는 진짜 거의 템버거 종목이었잖아요. 맥스트 기업을 한번 맥스가 아니고 비트맥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네. 자, 국내 최대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일단 이더리움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샤프링크 게이밍보다는 다소 많이 부족하겠죠. 다소 많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이 기업이요. 공시 보고서를 보니까 비트코인 가치가 현재 200억 원이 넘었다라고 좀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국내에서 최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5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샤프링크 게이밍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이 법안이 통과되는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은 코인이 다시 한번 또 불장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내일 모레죠. 지니어스 법안 재표결. 트럼프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은 약세인데 이더리움만 강세인 이유들 많이 묶여 있었던 오래 잠자고 있었던 고래라고 하죠. 이 거대한 매수 세력을 고래라고 하는데 이 고래의 지갑이 열리면서 다시 이더리움 쪽으로 순유입이 최대치로 들어왔다는 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만 지금 강세 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도 이더리움 관련된 코인들만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이 샤프트는 이제 골프채 그쪽인데 샤프링크 게이밍 이쪽을 좀 보시는데 이쪽으로 같이 테마성으로 묶여서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6월 달에 고점 한번 찍었을 때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요. 이때 왜 올라갔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더 매수하겠다라고 이 회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이때 당시 또 스테이블코인 핫했을 때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2차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은요. 6,200원 선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7,400원 전고점 한번 바라보면서요.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4,000원 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미국판 샤프링크 게이밍이 될 수 있을지 뭐 못 되더라도 절반은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비트맥스 가격 전략 여러분들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을 이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기업 비트맥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샤프링크 게이밍 아직까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그 관련주로 묶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전 맞습니다. 포인트로 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방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어제도 좀 추가적인 2차 전지라는 바이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잠깐하고 여러분들 4시에 제가 또 못다한 이야기들 좀 말씀드릴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샤프링크 게이밍 관련된 부분들 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종목만 가는 이제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 때문에 바이오도 이제 압축해서 포트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이거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자. 바이오에 좀 못 가는 종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자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안주들 하나 섹터 더 찾았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오후 4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신광선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전략 여러분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방도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1타 강사 인벤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